충청 프로젝트 연구소 명진주 강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할 주제는 소비생활 꿀팁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소비를 하는 연령층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소비를 하고 계신데요.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교육해드리고 몇 가지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생활 꿀팁. 첫 번째 강의는 소비생활이란 주제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소비생활 꿀팁입니다. 오늘은 제1강 소비생활이란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소비생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비에 대한 명확한 지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로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 첫 번째, 소비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출을 말합니다. 소비의 예시 몇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자동차와 가전제품, 음식들과 예쁜 옷들, 가방과 구두, 이 모든 것을 사는 것을 소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사거나 쌀을 사는 것, 등산을 위해 신발을 사는 것, 이 모든 게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최근 어떤 소비를 하셨나요? 저는 얼마 전 신발이 필요해서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밖에 나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의 다른 예시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소비라고 합니다. 자, 병원, 그리고 구급차가 보이죠? 그리고 이건 무엇일까요? 네, 미용실입니다. 머리를 예쁘게 하는 미용실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시죠? 이 이용하는 것 모두를 소비라고 합니다. 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거나, 피부과에 가서 점을 빼거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에도 트렌드가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의 소비 트렌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소비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소유를 위한 소비를 하였습니다. 자동차나 집이나 옷, 이 물건들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소비를 했었습니다. 주로 집을 많이 사려고 많은 돈을 모아서 큰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소유를 위한 소비 플러스 소유와 경험의 소비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부를 하거나 또 여가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는 소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에 따라 소비의 성향도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비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공부한 것처럼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윤리적 제품을 구입하고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합리적인 소비와 비합리적인 소비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어떤 것인지 조금은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합리적 소비는 어떤 것인가요? 네, 장래까지 생각하여 가계의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소비 행위입니다. 예로 가계부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가계부 작성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계획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합리적 소비는 필요하고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사는 과잉 소비나 소비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홈쇼핑 충동 구매를 하거나 의료기기를 충동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세일 제품을 다량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계획에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충동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소비를 하고 계신가요? 합리적 소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비합리적 소비를 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합리적인 소비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를 위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상품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 신용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합리적 소비의 과정과 단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거친다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산을 고려하고 구매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안마의자를 예시로 든다고 했을 때 안마의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다리가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안마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 안마 기계를 사자. 이런 구매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나한테는 한 3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돈이 나에게 있으니 안마의자를 구입해 볼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 정보 수집 후 구매 가능한 상품의 가격과 특징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안마기의 종류를 몇 가지를 수집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내가 보았던 관심이 있던 제품들을 찾아보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합리적 소비에 대한 뉴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사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적은 돈으로 빌리거나 다른 이와 공유하는 방식의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무소유를 실현할 수 있는 분야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한주환 기자입니다. 마니아들이나 소유하던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가 렌탈 시장에 나왔습니다. 수입 오디오와 고급 자전거까지 큰 돈 들여 사지 않아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700만 원대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하루에 7만 5천 원의 비용으로 대여를 하실 수 있고요. 일부 생활용품 중심이었던 렌탈 시장이 이렇게 기호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 규모도 2006년 3조 원에서 2012년엔 10조 2천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 사람이 제품이나 시설을 함께 쓰는 공유 방식의 소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만 차를 빌려 쓰는 카쉐어링에 이어 여럿이 함께 사는 주택도 많아졌습니다. 조금씩 비용을 내서 이 큰 공간을 빌리는 거니까 일단 40만 원이 되지 않는 선에서 거의 고시원밖에 갈 수 없어요.
전월세 부담 속에 쉐어하우스가 인기를 끌면서 이런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서울에만 9곳이나 등장했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라도 즐기며 사용하겠다는 소비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 오면은 지금 유행하는 옷이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와가지고 밀릴 수가 있고요. 빨라진 제품 주기도 영향이 큽니다. 1, 2년마다 새로운 제품으로 새롭게 부담 없이 바꿔 쓸 수 있는, 특히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이러한 감성이 같이 배타적인 소유보다는 빌려 쓰고 함께 쓰겠다는 소비 의식의 확산은 결국 산업의 지형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전망입니다. SBS 한주환입니다. 현대의 소비 문화 중에 윤리적 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이 윤리적 소비는 소비에도 윤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윤리적 소비는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리적 소비는 공정무역 운동을 포함한 소비자 운동으로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상품을 사지 않고 공정무역에 의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공정무역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인간과 동물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상품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모피코트도 동물의 털로 만든 거잖아요. 이 모피코트를 사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윤리적 소비에 의거한 건데요. 동물들을 보호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모피코트 구매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윤리적 소비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장을 볼 때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또 박스를 쓰거나 내가 가져가서 그 물건들을 비닐봉지 없이 사오는 것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이 행동들을 윤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커피숍에 갈 때 자기의 텀블러를 가져가서 그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오는 것. 그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모든 것이 윤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죠? 여기서 잠깐 공정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정무역은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조금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말합니다. 최근에 공정무역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먹는 커피, 초콜릿, 설탕 등은 아주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재배를 하는 농부들은 자기 땅도 없이 대기업이 소유한 농장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고생을 해도 그 노동의 대가는 대기업과 유통해주는 유통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먹는 초콜릿이나 커피의 가격은 아주 조금만 그 생산한 농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아주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공정무역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은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도 개발도상국에서도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상품 중에 주로 농산물 위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공정무역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의 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생산자들을 지원을 합니다. 약자인 이들에게는 지속적인 생산을 보장해주는 최저 가격을 지원해주고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방식 등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저희가 먹는 마시는 커피에 일반 커피들은 한 0.5%로 노동자의 수익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공정무역을 이용할 경우는 노동자에게 6% 그 이상으로도 이 수익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한 일이 없고 정당하게 그들의 임금을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정무역이 요즘에 그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아주 크게 주목되고 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무역입니다. 자, 우리도 평상시에도 이렇게 저희가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제한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모두가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최근에 한 윤리적 소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뉴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살 때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꼼꼼히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기에 예쁘고 아름다운 것보다 환경과 이웃을 더 생각해서 고르는 건데요. 진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클러치백. 가운데를 장식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자동차 안전벨트입니다. 신발 깔창으로 만든 가방도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새롭게 디자인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업사이클링입니다. 단골 소재는 천막, 캔버스천 같은 버려진 것들입니다.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원단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저희 제품을 바라봐 주시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재미있게. 안 입는 니트에 실을 풀어 다양한 소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안 쓰는 니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재사용해가지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장난감으로 줄 수 있다는 게. 유명 보드카 브랜드는 전시 공간에 아예 실크 스크린을 준비해 관람객이 친환경 소재 에코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을 생각했다고 강조하지 않더라도 디자인 과정 그리고 제품 자체에 그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환경과 동물을 생각한 윤리적 소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소비생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에서 식주, 금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작년 7월, 8월 한 달간 20세 이상 남녀 8,000명 대상으로 면접 설문을 한 결과입니다. 소비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식품과 외식입니다. 21.4%고요. 역시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 가구, 집에 대한 부분이 12%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 보험. 네, 금융 분야가 11.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금융과 보험이 포함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소비 생활에도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요? 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의료 쪽에도 그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 문화, 여가, 네, 다양한 분야에 각 개성에 맞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중요도가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소비 생활이 다 다르고 소비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것은 현재도 중요했지만 과거에도 중요했고 미래에도 아마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우리 소비 문화도 많이 변화되어 있는데요. 혹시 교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소비를 하시나요?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는 대신에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걸어가서 빨리 사올 수 있고 온라인 구매와 달리 1시간 안에 배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서울시 마장동에 있는 한 동네 마트입니다. 최근 2달 사이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손님이 부쩍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나오기도 쉽고 조금 소량으로 사기에는 가까운 데가 아주 좋아요. 가격도 여기도 비슷하고 동네 마트도. 대형마트는 차를 타고 가야 하고 손님으로 붐빌까봐 꺼려진다는 겁니다. 편의점 배달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집이나 회사 근처 점포에서 1시간 안에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한 편의점 업체는 코로나19로 손님들이 외출을 꺼리자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이용 건수가 약 13배로 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나 방과후 시간과 같은 저녁과 주말 시간대에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졸업식 등이 사라져 어려운 꽃 농가들은 먹거리 배송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꽃시장 외출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반기면서 40일 동안 10만 송이나 팔렸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시니어 세대이실 텐데요. 시니어 세대의 행복을 위한 소비 생활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 세대의 주된 여가 활동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여가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또 어디 맘 편히 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주로 집에만 계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우리 시니어 세대의 주된 여가 활동은 TV 시청으로 조사되었고 희망 여가 활동은 여행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된 여가 활동, 노인 세대의 주된 여가 활동은 69.9%가 TV, 비디오 시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20대도 마찬가지로 전체 연령이 다 TV 시청이 주된 여가 활동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희망 여가 활동은 54%가 여행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60대뿐만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 여행을 희망 여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시니어 세대, 실버 세대의 여가 활동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과 마음의 안정과 휴식입니다.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에도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세대일까요?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소비 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사회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60대 이후의 세대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소비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 개발되고 홍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니어 모델이 광고계의 큰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고 자동차나 화장품, 휴대폰의 주된 소비층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소비 생활에서 시니어 세대가 큰 소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큰 소비 시장에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를 하는 우리 액티브 시니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액티브 시니어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멋진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